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 의중이 주목되는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동석 처장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죠. 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요. 후회하면서 인간은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동석 처장, 인간 존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다라는 건데 큰 실수도 존재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아주 쉬운 말을 현학적이고 길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학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그 형수를 상대로 했었던 말은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했고 아주 쉬운 말로는 뭐냐면 반인륜적 폐륜 발언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쉴드를 친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서울역 앞에 가서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최동석 처장이 하는 말에 동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 또 현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변인, 저희가 저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이제 꽤 오래전에 있었던 발언이죠. 이번에 했던 발언은 아니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던 발언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 얘기가 다시 그 회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비록 과거에 본인이 공직에 나서기 전에 있었던 발언이지만 좀 과하게 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게 이렇게 발언들을 했던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좀 그냥 한 번에 좀 사과를 몰아서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임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은 다 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어디까지나 저희 대한민국의 75만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사혁신처의 장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향한 막말성 과거 발언,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칭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은 다시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뭐야.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인사 참사다 이러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임명직이면 몰라도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이런 편향된 인사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사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부적절 여론은 국민의힘에서만 주장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도 최동석 처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친문들은 당연히 저런 얘기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본인들 무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인사혁신처장, 그러니까 아첨하면 인사혁신처장 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본인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지 못할 정도의 아첨성 발언들을 한단 네. 말이에요. 민족의 축복이다. 뭐 10년, 20년 해도 된다. 또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은 사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공무원들 정당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교육, 상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은 이렇게 발언해도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백승아 의원인데요. 이 사견을 전제로 최동석 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처장에 대한 우려를 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거치 문제도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또 새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무서울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건영 의원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박지원 의원도 인사검증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입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이 인사검증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완료해 놓고 또 지금 현재 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과거에 이분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사인으로서 유튜브화나 아니면 기고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조금 약간 뭐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사인으로서 했던 발언들 모두를 갖다가 검증의 대상으로 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어떤 낙마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것이 뭐 부적절한 측면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직에 들어와서 행했던 행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에서의 활동은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더 이상의 어떤 구설에 오르지 않고 네.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인사혁신처의 개혁이나 인사 공무원들의 최대 공무원들을 이제 교육하고 인사관리하고 하는 이런 인사혁신처의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바로 낙마시켜야 되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권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만나서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오시죠. 조국 대표님 제가 정치하라고 여러 번 보냈는데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더니 조국 대표님의 정치하는 건 운명인가 봅니다. 글쎄 말이네. 2014년에 당시 문재인 당대표였었는데 그 시절에 혁신위원 같이 하시면서 혁신위원 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저보고 출마하라고 정말 권하시고 하셨는데 2019년 그 이후에 운명의 여신이 어떻게 됐는지 저를 이끌고 온 것 같고요. 네, 일단 우원식 의장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인연 때문에 만난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 사면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거든요. 글쎄 특별 사면을 염두에 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 사면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면회를 갔다고 해서 어떤 사면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한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좀 전에도 그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조국 전 대표가 혁신위원 활동을 같이 했던 것, 또 후원회장을 맡아줬던 것, 네.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또 여름철에 어떤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안들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면회를 갔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석하는 것은 좀 지금 상 단계에서 과한 해석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회의장이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과한 해석과 추측의 영역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인연이 있긴 합니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이건 특별사면 간복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은요. 국회의장이 되는 동시에 당적을 버리게 됩니다.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적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만났을 때 했던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던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8.15 광복절 사면의 계기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만났다면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건의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접견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형기에 불과 3분의 1도 살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만약에 8월 달에 되게 된다, 8월 달에 사면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굳이 이 시점에 만났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조국 전 대표의 양형이 과하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양형이 과하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내용에 관련해서 민심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최근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찬성이 47.1%, 반대가 48.9%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60.7%였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권 지지층 안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조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글쎄 뭐 그 역풍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역풍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어떤 정도의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이 그 화면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만 찬성과 반대 여론이 거의 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아마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사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준비가 이번 8.15에서 있게 된다면 네. 현재 법무부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법무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질 텐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서 지금 이렇게 그 여론의 추이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작동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설령 이번에 포함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마지막 순간에 이 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그 본인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당분간 한 1,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많은 의견들도 청취하시고 또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이런 여론까지도 충분히 그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 네. 조국 사태가 2019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네. 정말 여론의 반향이 컸죠. 결국 그 조국 사태 때 불거진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네. 2022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근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민심은 조 전 대표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5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높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지지율이 60%나 높게 60% 가까이 나오는 네. 그 여론조사에서도 5차 범위 내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대체로 조국 전 대표의 죗값을 이렇게 특별 사면을 통해서 감해주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5차 범위 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럼에도 조 전 대표가 광복절에 특별 사면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이제 특별 사면이 된다면 시기와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어떻게 1%포인트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청구서를 내밀었고 그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국 혁신당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국정 동력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리한 사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는 상식 수준에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